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는 닉슨 쇼크를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과도한 재정 지출로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결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쇄도했고 금 태환 중지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금값 폭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아 금 가격은 26배 상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닮은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끈질기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달러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할 때 금은 가장 강력한 해지 자산으로 부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 금리란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은행 이자가 4%여도 물가가 6% 오르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때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손실을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립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도 이를 증명합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경기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곧 현금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물가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명목 금리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결합은 실질 금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 빈자리를 금이 차지합니다.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의 유일한 얼굴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위기가 닥치면 투자금은 달러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달러가 아닌 금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관찰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 자산보다 금 선호도가 강해진다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독립성에 거듭 압박을 가했고 시장은 이를 달러 신뢰 훼손으로 인식했습니다. 달러라는 기둥이 흔들리자 금은 대체 기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변수, 바로 환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값이 잠시 주춤해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국내 금 시세는 방어력을 확보합니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 급등은 국내 금 시세를 2배 가까이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특유의 공급 비효율성은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냅니다. 금 수입이 막히면 국제 시세보다 2030%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이 국내 투자자에게는 기회이자 위험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1970년대와 똑같은 경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금값은 폭발적으로 오를까? 과거의 교훈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실질 금리 하락, 달러 신뢰 붕괴, 부채 확대라는 삼박자가 다시 갖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투자자 수는 18배 많아졌고 ETF와 KRX 금시장, 토큰화 같은 투자 수단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같은 불씨라도 더 큰 숲과 더 마른 장작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1970년대 금값 폭등은 단순히 당시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세계 경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었지만 물가가 높으니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금은 전례 없는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는 오히려 금이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폭발력이 나타났습니다. 1978년, 1979년, 1980년 3년 연속 금 가격은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세계 총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1970년대보다 훨씬 심각한 부채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 금리가 크게 하락하며 금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상황은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재정 지출 확대를 주저하지 않았고 연준에 대한 압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8년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런 태도가 반복된다면 달러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달러의 위상에 균열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달러 대신 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달러의 신뢰도는 그 취약한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금 태환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달러의 신뢰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가 겹치자 달러의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석유를 달러와 묶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어 달러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금값은 무려 26배 올랐습니다. 달러가 새로운 지지대를 찾았음에도 금은 동시에 승자가 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금융사 연구팀은 이를 두고 달러와 금은 경쟁 관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달러가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찾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뢰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때 금은 반드시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는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화폐 체제를 모색하고 있고 달러는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모든 구조적 변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1970년대 위기를 겪은 투자자들 중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시스템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달러나 채권만 보유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구는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위기 시 환율이 급등하면 글로벌 금값이 보합이어도 국내 금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제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원화 기준 금값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즉, 국내 투자자는 금을 통해 환율 리스크까지 동시에 해지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매매 기술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을 읽는 안목입니다.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 때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도구입니다. 1970년대의 금은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 그 교훈은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금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이클을 봐야 합니다. 금은 다른 원자재보다 공급 조정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새로운 광산을 탐사하고 인허가를 얻어 채굴을 시작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못하니 한번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 9년에서 13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TH 취리히의 자원경제학 연구팀은 지난 300년간 금 생산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장기 사이클의 반복성을 검증했습니다. 지금은 2019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슈퍼 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행동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금을 꾸준히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달러 패권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나 이란에 했던 것처럼 금융 제재를 중국에도 가한다면 달러 보유는 오히려 리스크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각국도 미국에 보관 중이던 금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달러에 의존하는 구조적 위험을 점점 더 명확히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돈을 발행하느냐보다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조지 소로스의 이 말은 오늘날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합니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미국보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금의 신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많은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합니다. 둘 다 탈중앙적이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자산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FBI조차 추적이 용이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투명성이 강점이자 한계입니다. 반대로 금은 녹이면 이전 거래 흔적을 알 수 없습니다. 국가가 몰수하거나 통제하려 해도 산업용 주얼리 반도체 소재 등으로 변신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금은 단 한순간도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자산 상관관계 분석 연구는 이 점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반면 금은 달러 신뢰가 흔들릴 때 독자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포트폴리오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자산 모두 흥미롭지만 구조적 위기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승자는 금에 더 가깝다는 결론입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달러와 석유를 묶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달러에 새로운 지지대가 생겼음에도 금값은 같은 시기에 무려 26배 폭등했습니다. 결국 달러, 석유, 금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승자가 되었지만 확실한 패자는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화폐 시스템은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달러는 과거만큼의 절대적 권위를 잃었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이 흐름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이야말로 시스템 전환기에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까요? 첫째, 실물 기반 시장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KRX 금시장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식 계좌로 바로 거래할 수 있고 매도 시 세금이 없습니다. 수수료도 ETF보다 절반 수준이며 무엇보다 국내 수급 불균형이 반영됩니다. 금 수입이 막히면 국제 시세보다 2030%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데 KRX 금 보유자는 이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값 상승 프리미엄 상승이 겹치면 수익률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금 채굴 기업 투자입니다. 최근 금광 기업 주가는 금값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ESG 규제로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다가 금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회복되자 급격히 재평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기 침체 때는 금값이 방어력을 보일 때도 채굴 기업 주가는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금융학 연구는 금과 금광 기업 주식을 함께 보유할 때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나누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금의 적정 가치입니다. 미국 본원 통화량과 금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의 이론적 가치는 온스당 21,000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은 3,600달러대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라는 뜻입니다. 워런 버핏은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을 단순히 가격만 보고 비싸다고 치부하는 순간 진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적 지표 활용입니다. 금은 장기 보유 자산이지만 단기 진입 시점을 볼 때 RSI 같은 도구는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열,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합니다. 금은 변동성이 크지 않기에 이런 극단에 자주 가지 않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RSI가 70 이상일 때는 90% 확률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일 때는 적극 매수 기회였습니다. 다섯째, 자산 배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금 비중이 3040%에 달한다면 차익 실현 후 다시 10%로 줄였다가 새로운 사이클 시작 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 사이클이 끝날 때도 큰 손실을 피하고 새로운 사이클이 열릴 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 전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구의 남은 금 매장량은 약 59,000톤입니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3,000톤 수준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20년 내 고갈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빨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순간 금의 희소성은 더 강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차원에서 금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는 교환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금은 수천 년간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오늘날의 화폐는 국가 신뢰에 기초하지만 금은 인류 역사 그 자체에 기초합니다. 결국 금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현금 가치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금 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장기 투자, 분산 배분, 그리고 구조적 흐름을 읽는 안목. 이것이 금 투자의 본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